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자, 금요 칼럼 하기 전에 약간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서포 15조 해설한 내용을 제가 했냐고 누가 물으시던데 저 혼자서 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렸고요. 아마 우리 블로그에도 있고 또 홈페이지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포 15조 내용은 요약된 거고 그 해설, 길게 해설한 내용을 써서 올렸으니까 앞으로 대중에게 설명할 일이면 그걸 참조하시고요. 그 내용, 해설을 풀어 쓴 내용 중에 14조에 제가 몇 번을 봐도 오타가 났습니다. 참 오타 잡아내기가 어려운데 비핵화 유지시가 아니라 비핵화 안을시라고 이렇게 정정을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황장수가 요즘 10개씩 하고 있는데 돈 벌라고 한장했다. 돈 벌라고 한장하면 10개 안 하지요. 그리고 뭐 컨텐츠가 10개 하니 내용이 없다. 그래서 그걸 누가 도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개쯤 하니까 또 속이 상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10개 한다고 뭐라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해를 하니까 10개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돈은 거의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뭐 번다고가 아니라 적자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고 더 건들면 20개 합니다. 그러니까 더 건들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마포서를 갔다 왔는데 MBC 고소한 부분에 대한 고소인 진술로 고소는 진작에 했지요. 근데 경찰이 자꾸 명예훼손 아니다. MBC가 직접 명예훼손한 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그 경찰 조사관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사람 배치달라 하고 크게 싸우고 나왔습니다. 중간에 영 안 되겠다 싶어서 녹취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싸워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자, 저도 어렵게 싸우고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제 말에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심이 없으면 그래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어제 문재인이 지소미아를 깼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제 오전까지도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라는 쪽으로 가 있었는데 어제 오후 들면서 조국 문제가 결부되면서 결정적으로 깨는 쪽으로 선회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도 오전에 비건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을 만났는데 비건 북한 비핵화 대표에게도 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좀 상황이 안 좋다 했지 확실하게 깨겠다란 말은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볼턴, 폼페이오 그리고 에스퍼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다 지금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결국 문 정권이 지소미아를 파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이라는 게 사실은 이 대목에서는 군사적인 어떤 정보의 가치가 중요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지소미아로 상징되는 부분에 한미일 삼각동맹의 가치가 담겨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이 여기에서 깨고 나가겠다라는 것은 그는 한일 간의 경제적이거나 역사, 과거사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군사 동맹적인 부분은 깨서는 안 된다. 그것까지 깨게 되면 궁극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이 깨지는 거고 그러면 미국이 한일 미 동맹 그리고 또 미일 동맹을 별도로 관리해 가야 되며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굉장히 큰 구멍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미국이 어제 완전 기습 공격을 당하고 깜짝 놀랐고 좀 아마 오늘이나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미국이 항의를 하고 더 나아가서 내주 초 화요일 정도에 미국의 입장이 발표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매우 큰 위감을 표명했고 미국에 통보했는데 미국이 이해한다고 했다 하는 부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미국이 또 확인까지 했습니다. I understand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 잘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떨 때는 알아먹었으니까 그만해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문 정권은 조국을 위해서 일단 이걸 깼다. 지금 여권 핵심부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문 정권이 이런 강수를 나름대로 둔 것은 조국이 이대로는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게 어제 오후에 벌어졌던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을 버릴 경우에 이후의 과정을 문 정권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대로 며칠 더 가면 조국이 월요일쯤에는 버틸 수 있겠느냐. 또 금요일 날 오늘 촛불 시위가 서울대 고대 두 군데 예고돼 있고 주말에 한국당에 집회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도 더 많이 터져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조국 문제를 바꾸게 되면 그로부터 레임덕이 시작될 거다. 어쨌든 지금 조국을 중심으로 짜여진 총선 대선 구도를 여기서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조국이 결국 법무장관에 앉아서 윤석열을 데리고 지금 제2의 적폐 사정수사를 선거 전에 계속하고 그래서 선거 때 야권이 초토화되고 그리고 가짜뉴스 등으로 보수의 지금 여론의 조성 본거지인 유튜버들도 손을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국이 지금 이 패스트트랙 부분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와 검경 수사권 조정도 관철시키고 이러면서 문 정권의 향후 통치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 그리고 후환이 두려운 부분들을 다 손을 봐놓자. 이게 이제 목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을 갖다가 단지 총선에 이기기 위한 법무장관이 아니라 조국 스스로가 법무장관을 거쳐서 총선에는 물론 대선을 할 거고 대선을 하고 난 이후에 총리로 앉혀서 경력 관리를 해서 총리 한 1년쯤 더 하다가 대선을 앞두고 이제 대선 행보를 해버리는 구도로 그러면서 총선 공천은 문의 친위대들로 전부 포진시켜서 이제 저항하는 세력을 여권 내부에서 없애버리고 그래서 여권이 장기 집권한다 이런 구도로 짜여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PK 출신의 스펙과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조국이 딱 적임자다. 그래서 조국을 그렇게 자기로 정해놓고 나머지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여권에.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국을 지금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은 문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다. 근데 여기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즉 문의 온갖 의혹, 스캔들, 가족 문제 등을 조국이 몸을 던져 막아왔다. 그거는 손혜원 사건이나 우리들 병원 사건, 신재민, 김태우 사건, 문의 가족들 사건 등에서 우리가 버닝썬 사건에서 확연하게 지켜봤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북 밀무역, 정제유 불법 환적이나 석탄 밀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덮어버리는가를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이런 민정수석은 없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잘 처리한다. 그래서 내가 불편한 모든 의혹들을 다 정리해 줬다. 자, 이제 그런데 그런 조국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또 여기서 조국을 포기하면 조국 또한 물고 늘어질 수 있지 않겠냐. 여러 가지가 고민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 조국을 밀고 가자고 결정이 났고 그럼 조국을 밀고 가려면 이 지금 산불을 꺼버려야 된다. 그럼 더 큰 불을 질러야 되는데 그게 뭐냐? 지소미아 파기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친북 좌파 진영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문을 옹호하고 또 북한이나 중국에도 변명할 말이 생기고 또 이 미북 대화를 주선했던 정의용을 비롯한 그 실패에 책임 있는 자들도 자신의 책임도 빠져나가고 이런 다목적 하에서 지금 지소미아 파기로 어제 급선회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핵심 참모들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자, 그렇게 강공으로 나가면 지지율 하락이 방지되고 또 조국의 적합, 부적합 부분에서 지지가 내려가는 부분도 막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어제 돌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조국 하나를 지키기 위해 문 쪽에서 그야말로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미일삼각동맹관계를 다 던져버리는 큰 도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오늘 당장 정권이나 환율 시장도 환율은 올라가고 코스닥 코스피는 내려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정권이 기관 투자자를 풀어서 방어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거라 봅니다. 오늘 정권 시장이 제대로 지금 방어를 못 해내면 이제 경제까지 무너뜨렸다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주식 시장의 가격을 유지시키려고 지금 해란이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오늘 주식시장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가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지소미아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앞으로 며칠 동안의 미국의 반응이 제대로 이제 한국에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때서 피부로 지금 이 사태가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권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도박판에 판돈을 다 끌어버렸습니다. 그냥 조국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지소미아 파기까지 하면서 조국을 지키겠다 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한 마당에 조국을 중간에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죽든가 살든가 가야 되고요. 정권과 조국은 헤어질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분간 돌격 앞으로 해버리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 몇 사람들이 조국 물러나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려고 하던 찰나에 문 정권은 헛소리 하지 말고 전부 돌격 앞으로 이의 제기하면 전부 사살한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여권은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바리케이트를 칠 건데요. 진짜 위험한 부분은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한겨레, 경향 등 온갖 좌파 언론들조차도 지금 조국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은 적어도 소수의 보수 언론과 유튜버와 나머지 다수의 문 정권을 따르는 언론으로 다시 대결 전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조국 문제를 뭔가 강한 승부수를 던져서 좌파의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승부수를 던져서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그런 전선이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대한민국의 친북 좌파의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를 던져서 조국을 구하는 쪽으로 지금 승부수를 걸어서 조국의 비판적인 좌파 언론들도 지금 등을 돌린 언론들도 이렇게 돌아서서 좌파 진영 내부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다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싸움이 조국을 놓고 이제 판이 커졌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국은 조국으로 때려야지 지소미아를 쏙 쏠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소미아는 미국이 한국에 손을 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소미아로 쏠려가도 안 되고 조국에 대한 비판을 유지하면서 우리도 프레임을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조국 지키려고 조국을 버린 지소미아 파기 이런 식으로 몰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는 조국으로 이렇게 몰아버려야
우리가 프레임 전정에서 말려들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문은 올인했고 이제 한번 끝을 봐야 될 시간입니다.